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2번 하고 났더니만 벌써 1분기가 지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번 1분기 장 나쁘지 않았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외국인들 벌써 선물 5,200개 넘네요. 순매수가 좀 기대되는 날인데 네. 한번 3개월 동안의 시장 흐름 우리 부장님 보시고 2분기까지도 조금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 네, 우선 상반기 아직 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1분기 증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보신 것처럼 특히나 미국 증시를 기점으로 해서 역대 최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마 지난주에 그 FOMC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위험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측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제부터 정말 더 갈 종목들 그다음에 좀 더 저희가 주목받는 섹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바로 첫 번째 저희가 예. 또 아마 숙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숙제는 그래도 많은 자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 덜 오른 자산군이 또 있습니다. 아마 미국 장기 국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보이는 게 지난주 주요국 통화 정책 이후에 네. 일본을 제외하고 지금 다 완화 기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미 연준 같은 경우 이제 점도표 네. 3번 금리나 시사하고 나서 네.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ETF 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 여러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M7이라고 하죠. 미국 빅테크 관련된 그다음에 나스닥 100, S&P 500과 같이 이 미국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인플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사실 바뀌지가 않았죠. 오히려 FOMC가 지나면서 여전히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아마 6월부터 진행될 것이고 올해 한 3차례 정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장기 국채, 아마 장기 국채 한 20년 정도의 금리 흐름을 보면은 지금 투자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 엔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엔화 투자, 그다음에 엔화와 미국 30년 국채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 상품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벌써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채권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고 또 네. 이렇게 권유하고 싶으신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네네. 자, 이제 어쨌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고 맞습니다. 몇 번이 되건 간에 언제 네네. 하건 간에 방향은 금리 인하 쪽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다시 또 높아질 만한 하고. 네. 문제는 작년에 워낙 이 미국 장기채 투자 쪽에 우리 국내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좀 데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손실이 회복된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네. 자, 지금 올해도 이제 많이 사시는 모양인데 네. 어떻게 적절한 타이밍이라 보시는지 채권 투자.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네. 금리 상황, 주가 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오늘 내일을 전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그렇죠. 가깝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거의 확실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고 문제는 시기입니다. 조심스럽게 시기를 예상을 네. 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첫 번째 나올 한 6월, 7월 그때쯤에 조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갈수록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방향성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금 시장 금리가 약간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미국 금리, 장기 금리에 대한 쿠폰이라고 하죠. 채권 네. 이자에 대한 연수익률이
연한 4% 정도의 쿠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월 쿠폰을 받으시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이 오는 그런 기간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 방법도 좀 고민인 게 네. 이제 앞서 뭐 말씀 주셨다시피 일본 BOJ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네. 단행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yen이 약세였다가 이제 앞으로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엔화 강세를 네.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이 미국 채권 가격 상승하고 yen 강세 동시에 베팅하는 ETF 상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그 JP2621이라고 일본에 상장된 ETF도 흔히 말하는 직구족이라고 하죠. 아하, 일본 시장에 예. 직접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국내 상장된 ETF도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라는 엔화 노출 ETF인데요. 이 상품 같은 저희가 이 과거의 성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한 2000년대 한 이후에 한 2번 정도의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시기가 한 2시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뭐 2번이긴 합니다만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가 그 시장이 바로 초입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하신 ETF가 다를 수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코어가 되는 상품은 바로 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이죠.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라는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는 이 환해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코어로 가져가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엔화에도 투자를 하시고 싶고 미국 장기 국채 함께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바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상품이 가장 좋은 투자 적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USD 환 노출에 하면서 30년 국채를 또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시는 상품을 투자하시면 되는데 극단적인 시기로 본다면 저희가 아마 코로나19 시기를 보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인하를 했을 때 USD 환이 굉장히 강세인 그런 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상품 환해지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때는 엔화 노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뭐 코로나19라든지 그런 급격하게 금리를 떨어뜨리고 USD 환이 상승하는 시기가 오면 또 가운데 있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노출 상품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저 에이스가 전부 저 한국 투신 상품이죠. 맞습니다. 예. 저기서 네. 저 제일 오른쪽 거 네. 엔화 노출 액티브 환 해지 한글 같은데. 네. 엔화는 노출이 되어 있고요. 엔화는 노출이 되어 있고. 엔화와 USD가 해지가 되어 있어서 네. 해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투자자분한테는 저희 원 환율 그다음에 엔화 환율에 대해서만 노출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거는 왜 갑자기 보수가 한 3배 올라갑니까? 요거 워낙 싸긴 싼데. 예. 우선 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품은 왼쪽에 2개 상품은 30년 국채, 미국에 상장된 30년 국채만 담으면 되긴 하는데요.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상품 같은 경우 엔화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운용력에 손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있는 상품들은 저희가 자신 있게 뭐 보수 측면 또는 운용 측면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온 상품으로 믿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ETF 쪽의 보수는 네. 확실히 싸요. 딴 데 비해서. 네. 진짜 손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요 M7하고 반도체 얘기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아까 네, 표를 맞습니다. 보니까 금년 들어서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 제일 많이 산 게 네.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쪽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긴 있지만도 뭐 네. 지금 약간 엇갈리고 있죠. 그 M7 내에서도. 맞습니다. 지금 수익률 어떻습니까? 우선 M7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올 초 이후에도 한 15% 20% 정도 예. 같이 뭐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스닥100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역대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사상 최고점을 지금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M7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아마 걱정들도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네.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우선 저희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특히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이 M7과 반도체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7도 사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시장법이라 그래가지고 DMA죠. 뭐 유럽에서 이
어떻게 보면 반독점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부의 조정이 있더라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런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은 전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얘기는 아마 제가 뭐 계속 드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 나왔을 때 예. 포도 농장. 죄송합니다. 딸기 농장이죠. 딸기 농장. 딸기 농장. 네, 딸기 농장 딸기 가서 농장. 예.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화랑대 이 공릉 옆에 있는 예. 그 기차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서는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요? 네, 근데 그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단기의 주가 흐름은 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주변에 만약에 올랐을 때 좀 더 관심을 받게 되면은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가격이 한 600불, 700불 예. 정도긴 했는데 그때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엔비디아의 GTC라고 네네네. 뭐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또 훨씬 더 높은 그 경쟁력 있는 기술력이 검증된 칩을 발표하면서 뭐 900, 뭐 10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지난 8년 동안에 이 AI에 대한 기술력이 100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런 고부가 가치의 칩의 특성상 훨씬 더 그 많은 R&D 비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 같이 돈을 버는 기업, 그다음에 기술력이 압도적인 1위 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투자가 더 이뤄질 수밖에 없고요. 단기간에는 고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네. 결국 엔비디아를 지속 중심으로 해서 이 AI 반도체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논란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예. 아니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I 컴퓨팅의 성능이 한 1000배 정도 증가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AMD나 다른 기업들이 일부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엔비디아 없이는 이러한 AI 반도체 그다음에 AI 산업 생태계 자체가 전혀 유지될 수 없고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GTC에서 밝힌 것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더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중심의 영향력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AI 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M7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반도체 쪽 네. 그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씩 월 적립식으로 갖고 가시기를 적립식으로? 네, 투자하기 권해드리고 있고 너무 단기간에 좀 아깝다 시기를 놓쳤다 예. 하는 분한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30년 국채 그다음에 조금 더 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엔화에 함께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30년 엔화 노출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뭐 배당 쪽이나 이런 네.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군요. 배당 쪽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을 때는 예. 또 이게 들어가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투자 포지션이 좀 있는 분들, 수익률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일부 매도를 하시고 나서 예. 월 한 8% 또는 9% 정도 나오는 요즘 인컴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연 8% 정도 되는 인컴 ETF로 조금씩 스위칭하는 것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ETF 중에서도 인컴 ETF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릴 ETF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락티브라는 ETF입니다. 이 분배 ETF, 배당 ETF 하나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주변에 여쭤보면. 그래서 저희가 만든 상품이 미국 상장된 글로벌 ETF 중에 분배 수익률이 높으면서 일관성이 우수한 10개를 선별해서 만들었습니다. 분배율이라는 게 무조건 분배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일관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일관성을 함께 다 가지고 가는 그런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 배당 수익률이 8%가 조금 넘는 8%는 굉장히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5년 이상 꾸준히 8%를 나온 상품이고 그다음에 수익률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금 부담되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상품이고 월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필요한 그런 연금 투자자 조금 고령이신 그런 투자자분한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 그러면 월배당 ETF인데 네. 계산하기 편하게 네. 100만 원인 것 같으면 월 얼마 나옵니까? 월 100만 원이면은 한 10,000원 조금 안 되는 금액 한 7,000원, 8,000원? 네. 그것도 연율로 따지면은 8%가 조금 연율로 넘습니다. 따지면은 네네. 100만 원으로 말씀 주셨기 그래요? 때문에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연율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네. 연 배당률이 한 8% 조금 넘기 때문에 한 달에 0.7% 정도 배당금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억 넣어놔야 그래도 한 돈 80만 원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80만 원. 네네. 예. 충분히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아유, 참. 아니 근데 배당 받으면 또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15.4%가 내야 되는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또 떼요. 그렇지만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연금 계좌도 그러네요. 네, 연금 계좌 또는 IS와 같이 이 세제 적격 계좌를 활용하시면은 그 과세 이연되는 효과, 저율 과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네. 예를 들어 그런 거 네. 세금까지도 생각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장님이 연금 계좌로 들어가면 좀 낫다 하는데 네네. 이걸 전부 뭐 네. 이걸로 다 해결하기는 힘들고 네네. 직접 가면은 네.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네. 시간만 뺏는 돈 안 되는 고객이 왔나 이럽니까? 하면 가면 잘 응대해 주시나요? 저희는 뭐 24시간. 24시간. 그다음에 요즘 제가 모든 증권사들 전화 한 통이면 된대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나 저희 직원들이 자리를 잠깐 비웠다 그러면 저희 ACTF 홈페이지에 저희 광고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고객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이 빠르게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전략은 못 듣겠네요. 다 나온 거죠, 전략은? 네, 다 말씀 충분히 드렸고 네. 만약에 아쉬운 게 있으시면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